오늘은 9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봤던 뭐 학력평가라든지 6월 모의평가 같은 것들을 보고 나서 적은 오답 노트 또는 행동 강령 노트를 쫙 읽으면서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했더니 좀 안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반성한 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트를 보면서 이번에는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보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보자. 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새긴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 당일에 행동 강령을 한번 쫙 적어보는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적을수록 더 좋은 게 앞자리 사람이 다리를 떤다. 그럼 나는 뭐 후드를 뒤집어 쓰겠다거나 아니면 뭐 이어플러그를 끼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뭐 그거를 다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나의 행동을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챙겨야 할 준비물들이 생각나요. 책걸상이 흔들릴 때는 나는 뭐 빈 종이나 뭐 휴지를 껴넣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빈 종이를 챙겨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물까지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막 보잖아요. 그냥 실전 모의고사들. 그때 실전 모의고사 본 거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몇 회였지? 하면서 다 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굳이 내가 틀린 것만 만들지 말고 그때의 주제들을 그냥 한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1회에는 뭐 이런 주제가 중요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이걸 언급하셨다 같은 거를 정말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둬서 저는 그거를 목차 보듯이 사용했어요. 약간 나도 같은 느낌으로 보면은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선제압도 그렇고 약풍토도 그렇고 교재가 다 다르잖아. 근데 항상 모르는 선지가 나왔어. 그거 전부 체크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날 잡고 다 정리했던 것 같아. 그냥 아예 난 타이핑으로. 그랬더니 1단원만 해도 모르는 선지가 헷갈렸던 게 한 40개 되더라고. 오 진짜? 결국에는 되게 다 합쳐서 400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400개라는 게 내가 그렇게 모르는 게 맞나?가 아니라 진짜 한 번이라도 헷갈렸던 거는 전부 다 정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만의 크로니클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결국에는 단권하가 최고다. 육모 때에 본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구모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사실 나오는 주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다 보니까 6월에 했던 거를 배제하고 9월에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모의평가니까. 그쵸. 그래서 6월에 나왔던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때 좀 중요하거나 어려웠던 문제는 다시 보고 그리고 이때 이거 다른 학력평가에서 나왔는데 6월엔 안 나왔네? 하는 주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6월에 나온 거를 더 보는 것도 좋지만 좀 약하게 다뤄졌던 거 그렇다고 아예 그냥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수능에 나온 적 있고 예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지만 2024학년도 6월에만 나오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서 9월 대비로 써보면 어떨까? 실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사탕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보통 이제 파이널 기간 들어가면 저는 주말이나 뭐 좀 시간이 널널한 요일을 그냥 모의고사 데이로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주말에 모의고사 데이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매주 실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서도 실무를 보게 될 테니 저는 그러면 주 2회를 했네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구해서 풀어도 되고 정말 난 이것만 풀겠다 하는 것만 아껴서 좀 좋은 문제 하나만 놓고 풀어도 되고 적생모가 이제 2, 3회차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풀 건지 수능 전까지 아껴둘 건지 공부 끝나고 아껴놨다가 풀 건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실무를 왜 아껴놓고 풀죠? 실무는 일단 연습용으로 나온 거라서 미리미리 보고 그 선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문제를 낼 때도 좀 어색한 선지들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 번쯤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 선지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를 한 번 충격을 받은 뒤에 반복학습을 하는 게 실무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모 끝나고는 뭘 해야 될까요? 부모 끝나고 우리 계속 모의고사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오답 노트와 행동 강령 다시 정리해보기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모의고사별로 정리를 해보시고 난 이걸 해봐야겠다
라는 걸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해봤겠죠? 그거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시험 당일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캐스트 보기. 기숙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있을 건데 그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멘탈 관리. 일단 저는 기숙학원에 있었고요. 사실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갑자기 나가버릴 수도 없고 기숙학원은. 그렇지만 산책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산책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정말 그냥 헛소리 같은 거 하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조금 산책을 하거나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자전거나 걷는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걷는 거. 이게 걷는 게 아니 굳이 평소에도 걷는데 굳이 산책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걸으면서 정말 생각이 좀 축적이 되고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고, 혹은 오늘 뭐 여기서 망쳤어, 너무 화가 나. 근데 한 번 걸으면은 또 이게 바뀌나? 한 대 바뀌더라고. 그런 게 조금 많았어서 걷는 것도 싫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있기. 앉아서 멍 때려도 되고 노래 들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건데 그것도 많이 하면 안 되겠지. 맞아.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머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만 하지 말고 그런 시간도 가져라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쯤 왔으면 한 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맨날 쉬었다? 이쯤 되면은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캐스트 때는 적생모 출제 포인트나 출제자가 말하는 적생모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사랑?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캐스트에서 봐요. 안녕. 안녕.